글을 쓰고 난 후 2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남편은 집에서 나간 상태이고 친정 엄마가 집에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혼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혼하자 했더니 남편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시나요? 그럼 집은?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에 재산부터 걱정하는 꼴을 보니 없던 정이 더 떨어지더군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제가 본인 아들 인생을 망쳤다며 먼저 이혼하자 했으니 위자료는 얼마 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어떻게 할 건지가 먼저일 텐데 재산 분할과 위자료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결혼 생활 3년 동안 본인과 시댁 식구들을 경제적인 걸로 무시했다고 합니다. 집은 남편을 만나기 전 부모님께 증여받은 거였고 결혼을 준비하며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 돈은 비상금처럼 가지고 있으라 하시며 인테리어와 가정 가구 등 혼수를 전부 지원해 주셨고 남편은 식장과 신혼여행비를 냈습니다. 실행비는 코로나로 못 가서 환불받았고 저와 엄마 가방 하나씩을 해줬었네요. 이외에도 결혼 생활 도중 저는 필요 없다는데 본인이 쓰겠다며 구입한 안마의자가 있고 최근에 구입한 본인 게임용 컴퓨터가 전부입니다. 시댁 지원은 전혀 없었고요. 근데 인테리어와 혼수를 준비할 때 시어머니한테 같이 구경하러 가자거나 이런 건 어떠냐며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게 무시한 거랍니다. 보통 결혼할 때 시어머니한테 가정과 가구, 그릇, 이불 등 어떤 게 좋은지 하나하나 물어보고 상의해서 준비하시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해서 그때 말하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 했더니 그땐 그런 걸 말할 수나 있었겠냐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당시 저는 경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큰 차가 필요할 거라고 임신했단 말씀드렸던 주에 친정 부모님이 축하 선물로 제 차를 바꿔주셨습니다. 한참 후에 차가 나왔는데 타고 다니던 차를 처분하기 전에 내 동생들한테 탈 거냐고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말 한마디 안 꺼내냐. 내 동생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긴 했냐. 하고 묻더라고요. 내 차를 왜 시댁 식구들한테 필요한지 물어보고 처분해야 하냐 했더니 면허만 있지 차가 없는 걸 알지 않냐 하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해서 내가 당신 동생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했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혼하겠다 했더니 시어머니는 멀쩡한 본인 자식을 하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인생을 망쳐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딸 같은 며느리를 원했지 저처럼 뻣뻣하기가 나무 토막 같은 며느리는 마음에 안 들었다네요. 본인 아들을 생각해서 참으셨답니다. 어이가 없어 시누이처럼 소파에 누워 밥 차릴 때까지 TV만 보고 있으면 예뻐하셨을 거냐 물어봤더니 그 뜻이 아니랍니다. 딸처럼 같이 쇼핑 다니고 애교 있고 살갑게 대해주는 며느리를 원했다고 하네요. 거기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이 불편하고 어려웠답니다. 주변 친구들은 사돈끼리 같이 식사도 하고 연락도 하던데 지금까지 가족 행사가 아니면 먼저 밥 먹자고 말한 적이 있기랬냐, 안부 연락을 먼저 하기랬냐 하면서요. 근데 다들 그렇게 연락하고 만나시고 하시나요? 제 주변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아무튼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난 후부터 남편이고 시댁이고 자꾸만 재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에 헛소리 하지 말고 꺼지라고 해버렸습니다. 결혼하기 전 수익 관리는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공통 생활비를 내서 그걸로 생활하고 적금까지 넣기로 합의했었기에 육아휴직 중인 지금까지도 매달 똑같이 생활비를 내고 있었고 그걸로 생활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안 낸 것도 아니고 적게 낸 것도 아닌데 아내인 저를 부양했다느니 기여도가 어쩌느니 하면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기에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해버렸네요. 내 집이니 꿈도 꾸지 말고 집에 있는 안마의자와 컴퓨터만 들고 나가라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 한마디 안 꺼낼 수 있냐고 했더니 저보고 알아서 하랍니다.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낳아온 것도 아니고 지 자식인데도 애정은커녕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이혼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생각해서 참고 사는 게 더 고통스럽다. 요즘 세상에 이혼 별거 아니다.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위축되지 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과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를 지켜내고 하루빨리 시가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거지들 같으니 양육비를 포기하더라도 단독 양육권과 친권, 성본 변경 동의는 꼭 쟁취하세요. 잘라낼 때 확실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엮이는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저희 시어머니도 같이 쇼핑 다니며 전화로 시시콜콜 수다도 떨고 애교 있고 살갑게 대해주길 바란다기에 그건 친구들한테나 하는 거죠. 친구랑 동급으로 대해드려요. 했더니 기막혀 하시며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막 질러야 합니다. 참으면 나만 손해고 속 터져서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쓴이도 참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세 번째. 남편과 시부모의 불만사항은 위자료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하세요. 증여받은 집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 하시고요. 의심스러우면 변호사나 법무사, 무로법률공단에 가서 상담 받으라고 하세요. 그나저나 남편 집이 무지 가난한가 봐요. 결혼할 때 혼수도 안 해올 수가 있나요? 여자가 집 해오면 남자가 혼수라도 해와야죠. 여자들도 남자가 집 해오면 혼수 정도는 해가잖아요. 혼수라고 해봐야 몇 푼 하지도 않는데. 하긴 그러니 이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집이며 위자료며 돈 얘기만 해댔겠죠. 네 번째. 아버지가 이제라도 탈출하라고 도와주시는 듯 합니다. 헤어져도 잘 살 수 있어요. 남편과 시가 식구들 모두 뼛속까지 쓰레기 같은데 아이는 물론이고 재산까지 꼭 지키세요. 보아하니 시가 쪽이 거지 같은데 뭐라도 뜯어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겁니다. 힘내서 전부 지켜내세요. 안전하고 빠르게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전 글 보면서도 생각했었는데 진짜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이혼 소리에 재산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걸 보니 거지들이 따로 없다 싶습니다. 아마 쉽게 이혼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한 푼이라도 받아내려고 혈안이 돼서 나중에는 아이를 데려가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시가 사람들이 했던 말이나 통 모두 모아두시고 아이는 알아서 하라고 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세요. 힘내셔서 전부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